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중앙은행들 굉장히 바쁘게 회의를 열 예정이죠. 22개국 이상에서 이번 주 금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금융시장 안에서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열리는 FOMC가 되겠죠.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현재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입 물품 고관세 부과라던가 자국 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귀환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bp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고 시장은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 CME 페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면 12월 기준금리가 스몰 컷으로 인하될 확률이 96%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디플레이션 현상이 멈추긴 했지만 고용이 둔화될 조짐도 보이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제약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물가 둔화세가 멈춘 만큼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일 텐데요. 이 당초 연준은 지난 9월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금리 인하를 4회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2회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 다른 중앙은행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본 이후에 금리 방향을 잡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영국 측의 은행이 이 금리 동결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글로벌 증시 상황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기준점이 되는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중심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과 동남아시아에도 AI 반도체 칩 수출 규제를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중국을 옥죄이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AI 규제 칼날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대규모 컴퓨팅 시설이 있는 특정 국가에 출하되는 GPU나 AI 반도체 선정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규제들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적용되진 않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반도체 수출량을 제한받게 되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이 주로 동남아나 중동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남아 국가는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는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에서인데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밀거래 업자들이 싱가포르나 일부 국가의 비공식 시장을 통해 몰래 중국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규제하는 게 현재 미국의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도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UAE 국영기업인 G42 같은 경우도 중국의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 또한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중국을 향한 수출 규제 문턱을 높여오고 있었는데 이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을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규제안들의 내용도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테슬라의 목표가는 다시 한 번 더 높아졌습니다. 내년에 불장이 이어지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식의 주가가 6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웨드부시 증권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테슬라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앞으로의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을 때 테슬라의 강세 시나리오 내년의 주가는 650달러도 이를 수 있다라는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이 매드부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AI 사업이 최소 1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일단 기존에 제시했던 400달러에서 51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초강세 시나리오가 이어지면 6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의 침투율이 50%를 초과하면 이 수익성과 마진 모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이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로봇의 추가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시장은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반의 사이버캡 등 주요 제품이 중국에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는 글로벌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테슬라가 25년까지 2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면서도 이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목표 달성 여부와 중국 시장 내 생산 그리고 규제 문제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매드부시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기술 혁신 기업으로 자율주행과 AI 시대 중심에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차량 모델 Q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델 Q는 보조금 적용하고 나면 3만 달러 미만대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레드우드라는 코드명으로 이 차량은 테슬라의 최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모델 3보다도 15%나 비용이 작고 또 제조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테슬라 4% 추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 지난 한 달 동안도 30%가 넘는 이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테슬라 650달러 간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매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를 또 모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정말 유효한 것일지 앞으로의 강세는 이어질지 직접 내용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과 관련된 또 추가적인 소식도 나왔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 정말로 출시하는 게 되는 걸까요? 추진 소식이 다시 한번 외신을 통해서 주말 사이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 가지 디자인만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된다면 애플 안에서는 하나의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신제품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애플은 2개 접는 기기와 기존 아이폰보다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초박형 아이폰은 두께가 8 마이크로미터인 기존 제품보다 얇은 제품으로 카메라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프로 모델보다도 저렴하게 나올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고요. 또 내년 출시로 예정된 이 모델은 세련된 모양을 원하지만 프로 모델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능을 포기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원래는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형 기기들을 먼저 출시하려고 했지만 이 폴더블 아이폰이 먼저 출시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하기도 했고요. 일단 이를 위해서 애플 임원진들은 26년 출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출시는 추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쟁사들은 폴더블 기기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 계획이 어떤 측면에서는 획기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애플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의 이번 시도는 침체된 판매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통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애플도 M7 기업 안에서는 올해 나름 나쁘지 않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새로운 소식이 또 상승 모멘텀의 촉매제가 되어줄 수 있을지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또 만들어내면서 주말 사이 다시 한번 10만 3천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일 대비 1.4% 오른 10만 2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 데는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금 자산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것에 공감한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는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암호화폐, 이번 한 주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시장 분위기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